가장 좋은 시기, 이 황금 시즌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모든 저수지가 다 좋습니다. 평지형 저수지, 계곡형 저수지,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저수지, 또 산속의 어떤 조용한 저수지, 모든 저수지가 지금은 호황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한 가지 변수를 맞고 있는데요. 이 변수가 뭐냐? 강수량이 상당히 있었다. 이틀 전에 가을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100mm 전후 그런 상당히 많은 강수가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이 변수가 되겠고요. 그 변수가 일으킨 어떤 변화, 가을에는 수온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시기인데, 이 가을의 한가운데 100mm 전후의 비가 와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온이 떨어져 있다. 첫째, 그 점을 걱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뻘물이 많이 져 있다.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어떤 조심해야 될 조건을 가진 때, 그때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산속에 있는 작은 저수지입니다. 산과 산을 가로막은 계곡지, 아주 전형적인 계곡지, 양안의 좌우한 모두가 아주 깊은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곡지이죠. 근데 계곡지 치고는 수면 상황을 보면은 수초라든가 물버들이라든가 각종 이 어떤 장애물들이 아주 멋지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다. 오래 묵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 저수지에 이런 수초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었을 일은 없고, 계곡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적이 진행이 되면서 말풀이 형성되고, 또 연안에 물버들이 자라가지고 물에 축축 처져 있는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류권을 보면은요, 저기 지금은 풀에 좀 덮여 있습니다만 곶뿌리처럼 튀어나온 곳, 저곳이 바로 모래톱 자리입니다. 이 퇴적이 진행되면서 토사가 밀려 들어가지고 저렇게 육지를 만든 곳인데요. 저 자리가 첫째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에서 아마 두 사람이 좌우로 대편성을 해도 될 정도, 그렇게 상류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볼 때 좌측, 좌안 상류, 저는 저쪽 방향을 보고 대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반대편 우안을 살펴보면은요, 우안은 접근 불가입니다.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가파른 경사면 내려갔다 하더라도 나뭇가지 때문에 대를 쳐둘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너무 급심이기 때문에 어떤 찌를 세우기도 힘드는 상황. 그래서 우안은 별 볼 것이 없다. 제방권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방권 역시도 너무도 급심입니다. 아무리 갓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방권에서 포인트를 잡기가 정말 어렵다. 너무 급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방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은, 지나오면은 지금 저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서 있는 자리, 문흥기 자리인데요. 여기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왕경사가 형성되어 있죠. 문흥기 앞에 제법 왕경사가 되어 있고 물버들과 말풀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여기는 좋은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있다. 이 자리에 한 자리 정도는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싶은, 여기에서 더군다나 지금 며칠 전에 강수로 인하여 물이 넘고 있는데, 물이 넘는 상황에서 문흥기는 상류를 우선할 수도 있다. 상류를 능가할 수도 있다. 이 자리가 오늘 상류냐 여기냐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이 자리가 상류권에 비해서 결코 2등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잘 발달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류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 저 자리는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큰 강수 이후에 차가운 산물이 내려오는 이 계곡지를 선택한 이유는 뻘물을 피했다. 첫째는 뻘물을 피해서 여기에 왔고, 두 번째는 이 저수지 원래 줄 끊기 전에 한 번은 공격을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온 변화에 상당히 강한, 또 반대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선택한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권에 가가지고요, 여기서 보이는 왼쪽 편, 상류에서 마주 보면은 오른쪽이 되겠죠. 저곳과 중앙부를 걸쳐서 대편성을 하면은 아주 멋진 한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대단히 깊게 나옵니다. 상류 아주 깊숙한 자리조차도 1m 6, 70 정도, 그리고 중앙부로 조금만 나가도 2m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수심이 상당히 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상류 여기 모래톱이 밀려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1m 1, 20, 2, 30 정도 선에서 수심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혼자서 양안을 다 커버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구석에서 우측 제 방에서 봤을 때 좌안 쪽을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쪽을 집중하느냐 둘 중 하나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자리 정도 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저 나무 가지 밑에까지 전체를 이게 제가 싫어하는 110도를 넘어서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110도를 조금 넘어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체를 커버할 그게 되겠다. 어차피 뭐 혼자 왔으니까 혼자서 얘기를 다 찍어 봐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들이 유망할 것인가, 좋은 입질이 닿을 것인가. 사실은 구멍구멍마다 다 탐나죠. 거의 뭐 미답의 저수지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구멍마다 다 거기다가 그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구멍마다 다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랬다가는 눈이 어지러워서 낚시 집중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나무 가지 밑에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커버가 된다. 답이 얼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전체를 양쪽을 다 공략하는 그런 식으로 대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골에는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빨리 어두워지죠. 시간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해가 빨리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얼른 서둘러 가지고 시간을 남기는 것이 맞겠다. 이 좋은 풍광에 취해 가지고 느릿느릿하다 보면은 금세 해가 떨어지면은 깜깜한 상황에서 대편성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낭패가 되겠죠.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에 있는 미답의 소리지에 왔으니 많지 채집망을 넣어 가지고 어떤 먹이 고기들이 있는지 새우가 채집이 되는지 혹은 참붕어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기타 어떤 잡고기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채집망부터 넣어 놓고 순서를 대편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가 있는 곳에서 채집망을 넣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먹이 고기가 되는 혹은 그 어떤 포인트의 환경을 읽을 만한 그런 채집거리가 없죠. 채집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블루길 베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곳은 미리 채집망을 넣어 가지고 어떤 수서 생물들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낚시 참조도 될 뿐만 아니라 잘하면 여기에서 좋은 미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심도 대단히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깊은 곳인데다가 지금 말풀이 덩어리 말풀입니다. 쭉 깔린 말풀이 아니고 이 수세미처럼 엉켜있는 덩어리 말풀인데요. 물론 뭐 덩어리 말풀도 작업을 하면 작업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굳이 작업을 해서 뭐 우리 대물꾼들 생자리 하면은 아주 끔뻑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 생자리 굳이 찾을 이유가 없겠다. 있는 구멍을 그대로 수면 위로 보이는 구멍마다 찌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깊다는 특징. 뭐 연안 쪽은 1m 약 한 7, 80 정도. 그리고 중앙부 쪽은 굳이 긴 데를 동원치 않더라도 2m 50 전후 정도. 이렇게 상당히 수심이 깊게 나타나는데요. 그렇더라도 수심의 어떤 편차, 뭐 굴곡이 심해 가지고 어느 곳은 언덕이고 어느 곳은 쏙 내려가는 곳이다. 뭐 이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보이는 구멍마다 찌를 세워도
세우는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두 자리 정도가 나올 곳을 혼자서 커버를 하겠다, 좀 욕심을 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넓기 때문에 어떤 권역이 넓어서 열대를 다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대가 다 들어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9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와 대사의 간격이 지금 넓은 곳이 있습니다. 넓은 곳은 중간에 말풀을 헤집어서 자리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어떤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어차피 지금 이 정도면은 붕어가 움직일 만한, 들어올 만한 지점은 다 씨를 세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옆자리와 옆구멍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곳, 훨씬 색다른 조건을 가진 구멍, 그런 것이 있다면은 더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비슷비슷한데 찌를 총총 다 집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가 좀 덜 들어간다, 9대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이 토사가 밀려든 곳이다. 자갈이 많습니다. 잔자갈이요. 바닥 상황은 아주 좋다. 수면 위쪽에 말풀만 헤집어서 찌만 내리면은 바닥은 대단히 좋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뻘이 깊어서 뭐 미끼 한 몰이든지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바닥은 아니다. 우측 1번 40대인데요 1m 약 한 70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얕은 자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1m 70이면 대단히 깊죠. 오늘은 나름대로 일조량이 좀 있는 날입니다. 일조량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틀 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산물이 쿨쿨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낮에 오후 늦은 시각에 좋은 입지를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대를 편성하는 이 시간에 좋은 입질이 닿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 그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주 낯선 포인트니까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도 갖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미끼를 달면서 특히나 지금 시각이 벌써 늦어지고 있으니까 곧 해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넣으면서 대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구멍이 꽤나 커가지고 투척하긴 좋은데 그 구멍 안에서도 잘 짚었을 때 찌가 쓴다. 수면 위에는 빈 구멍이지만 수면 아래 말풀이 뒤엉켜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멍 안에서도 지점을 잘 짚어야만 제비가 바닥을 찍는다. 그래서 투척 시에 좀 세밀한 투척이 필요한
제가 지금 미끼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뜰채를 펴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찬물이 받쳐 있기 때문에 산속 계곡지에 가을에 찬물이 받쳐 있기 때문에 낮 입질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뜰채를 펼쳐 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끼를 달아 넣었더니만은 뭔가 장챙이인지 잡어인지 콩닥거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편성도 끝이 났고 매직텐도 다 쳤습니다. 이제 밤낚시 준비가 다 됐는데요. 이때부터 제일 짧은 길이 2때부터 40대까지 9대를 편성했고요. 현재 옥수수 1색으로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뭐 2대 정도, 중앙부 2대 정도가 대편성하는 동안에 이 콩닥거림이 있었는데 아마 잠챙이 짓인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잡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산속 저수지에 제일 겁나는 것이 버들치, 그리고 이 갈견이, 이런 종류들인데요. 현재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어떤 집중력 있는 밤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산속 저수지니까 새우가 채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새우와 옥수수를 번갈아서 사용하는 그런 미끼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 식사 후에 밤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붕어가 알을 지금 잔뜩 베고 있는데요. 흠한 없이 아주 곱습니다. 글쎄요, 뭐 거의 미답지와 같은 곳에서 입질을 보니까 반갑긴 한데 씨알이 미달이어서 뭐라고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38대인데요. 찬물이 받쳐서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도 11시 이후가 돼야 입질 같은 입질이 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일로 초저녁에 지금 그 찬물 상황일 텐데 초저녁에 9시입니다. 9시. 특별히는 조금 못 미치겠고요. 좀 늘씬한 편인데 반갑습니다. 뭔가 확인된 바가 없는 곳에서 초저녁 9시,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저녁에 눈을 좀 붙일까 했는데 힘을 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우측 1번대 사공대입니다. 사공대인데 이야, 이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 있는데요. 역시 씨알은 약 한 25
아까보다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이야, 너무 말랐습니다. 아무리 계곡지 붕어지만 붕어가 너무 말라서 안쓰러울 정도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참 밑밥이라도 듬뿍 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치, 초저녁 8치 괜찮은데요. 체형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아직 초저녁인데요. 한 10시 반 이후 10월 중순경이 되었으니까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제대로 된 씨알, 제대로 된 입질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잔챙이 입질이 이어지니까 초저녁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찌노름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할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휴식을 취했다가 10시 반 이후 그 시간대를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도 되는데 이 안쓰러운 몸매 잔씨알들이 따문따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은 적어도 한 35cm 정도를 넘어서면은 본체형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된다면 두께도 있을 것이고 우러난 체형을 보일 것이다. 그런 곳이 많거든요. 장챙이는 이렇게 길쭉하니 말라 있는데 씨알이 한 35를 넘어서면 거기서부터는 우람한 체형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체형이 조금 나은 붕어가 나왔는데요. 8시 정도 되겠고요. 간밤에 아주 앙상하던 붕어보다는 모양이 좀 나은 편입니다. 아쉬운 절수 시각이 됐는데요. 8시 9시인데 모양이 참 안타깝습니다. 붕어가 이제 겨울을 나야 될 붕어가 이렇게 야위어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려는지 걱정입니다. 밑밥이라도 듬뿍 뿌려주고 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손을 타지 않은 이 산속 저수지, 그림도 좋고 물마름이 전혀 없고 수심도 대단히 깊고 말풀도 잘 발달되어 있고 퇴적이 아주 잘 된 계곡지, 이모저모 참 매력적이고요. 정말 이 저수지 아마 대물꾼이라면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은 잘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좋은 시기를 잡아서 몇 번 정도는 대를 담궈 봐야 갈증이 풀릴 정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메워가는
아주 멋진 저수지인데요. 한 번의 밤낚시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판단하기는 못합니다만은 비가 나빴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가운 산물이 계속해서 흘러드는 것, 그 상황이 아주 나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질 무렵쯤 해가지고 아는 분이 두 분이 들어와서 같이 낚시를 했는데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좋은 입질을 보지는 못하고 잔챙이급 그런 붕어들 일색이었는데요. 오늘 마침 해가 좋은데 이 정도 햇볕이 한 며칠만 작용하고 늦가을 비로 인한 어떤 이 냉수 현상, 이것이 해소가 된다면 좀 더 무게감 있는 좋은 입질이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정도 그림에 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이런 어떤 저수지, 작은 저수지를 발견하면은 대물꾼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또 여기에 뭔가 오늘 조건이 좋다, 확률이 높다 싶은 날마다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심정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여기에 앞으로 좀 더 공략을 해보는, 아마 발길이 이쪽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청도권인데요. 청도권 간밤에 대체로 모랑이었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너무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이 냉수 때문에, 냉수로 인하여 그런 전체적인 모랑이 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좋은 시기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어젯밤에 가스를 한 개 반을 떼는데 대단히 추울 때는 가스를 한 3개 정도 떼는 그런 늦가을, 그럴 때는 서리가 내릴 때 정말 좋죠. 잔챙이 어떤 성화가 사라지고 한번 번쩍하고 솟아오르면 적어도 월척 이상급, 그리고 중형 혹은 사자급 이상 대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다가 비춰진 산의 이 단풍의 그림자, 그 사이사이에 놓여져 있는 찌, 이거 해가 중천이 뜨도록 철수를 못합니다. 이 그림에 취해가지고 의자에 몸을 묻고 앉아 있어 보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이 대물 낚시라는 것을 하게 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대잔의 품에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런 멋진 정취를 가진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대물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요, 지금 많이 출조하십시오. 지금은 고기를 못 낚아도 얻는 게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늦가을로 갈수록 하룻밤의 낚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낚시에 대해서 깨닫는 게 대단히 많아집니다. 좋은 시기를 맞아서 여러분들 안전을 우선하는 조행하시고요, 사고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